자, 예제 50번입니다. 유체가 여러 개가 U자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대기압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유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계가 다 달라요. 근데 또 최종 지점에 이 전부 다 같은 유체니까 같은 유체 이 마지막 지점에 양쪽에서 P 좌, P 우의 압력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같은 유체니까 똑같은 높이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요까지.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서로 같으니까 요 위의 공간이 다르니까 압력이 여기서 같고 여기서 같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요만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요 사이에 요만큼의 압력과 서로 같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뭡니까? P 수은 때문에 생기는 거하고 오른쪽은 물하고 기름하고 생기는 그 압력들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로 수은에다가 G에 H 요만큼을 뭐라고 해놨죠? 2cm인데 그냥 H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물 H2라고 합시다. 요까지 안 되니까 기름까지 들고 오는 거죠. 기름 H3라고 하면 요만큼. 그래서 요 값은 요만큼 때문에 생기는 압력. 요만큼의 때문에 압력. 그럼 이 전체 압력. 여기는 요만큼의 압력. 그러면 대기압으로 갖고 또 밑에 똑같은 수온이니까 높이까지 똑같이 되니까 차이는 요 부분 때문에 요만큼, 요 부분 때문에 요만큼이 서로 같아야 평형이 되겠죠. 요게 유체 평형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어디서 왔어요? 파스칼의 원리를 약간 비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든 같은 지점 찾아서 그 차이가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움직이는 걸 바로 가보면 예제 51번. 자, 위에는 T자 관을 집어넣어서 하나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그냥 담가놨어요. 차이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죠. 자, 이게 유체 1이라고 하면, 밀도 1, 이게 유체 2라고 하면, 밑에 있는 유체는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뭐가 같은 거예요? 높이 요까지가 같은 거죠. 이 점과 이 점이 똑같은 종류고, 똑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대기압이고, 여기는 좀 달라졌죠. 그 다음 여기는요, 다른 유체니까, 대기압에서 움직여서 이 속에 압력을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위는 이 대기압에다가 요만큼의 유체 때문에 생긴 압력이 합쳐져서 이 대기압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 정지한 놈은 정지한 유체에서는 대기압, 왼쪽에 있는 대기압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압력에다가 요만큼 유체의 압력이니까 P 프라임에다가 요걸 H0라고 1이라고 합시다. 로 1에 GH1 그죠? 요만큼 아까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정지한 거에서 평형이면 대기압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고 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대기압이네. 그럼 여기는 P1에서 P'에서 요만큼을 더한 것. 그죠? 그럼 저 위에 있는 이 P'은 유체에 움직이는 유체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기압에서 들어간 거죠. 높이의 변화는 없고 속력의 변화만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P0, 오른쪽에 P'이라면 정지했고요. 여기는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빵으로 하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요 안쪽에서 속력과 같다.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는 이 압력 차이와 같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면 밀려 올라간 정도는 압력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P'을 구한 게 아니라 P0와 P'의 차이를 가지고 구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한 게 51번입니다. 여기서는 뭘 안 준 거예요? 이 단면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뭘 쓸 수 없습니까? 연속의 법칙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51번은 여기까지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52번은 연속의 법칙까지 준 겁니다. 그러면 요 흐름에다가 연속의 법칙을 줬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S1, V1이 S2, V2까지 가서 요 V2를 요 지점에다가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 정지한 거나 베르니 법칙은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51번과 52번은 조건을 어디까지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가 어떤 개념까지 만들 수 있는가 판단해 보면 됩니다. 자, 유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53번입니다. 자, 잘린 관계로 판사는 그대로 두고 말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물통 속에 물이 요만큼 차여 있고요. 그 수심으로부터 X인 곳에 구멍을 뻥 뚫어서 물이 나옵니다. 이때 구멍에 넓이가 있다면 넓이에 의해서 유체 흐름에 의해서 연속의 법칙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구멍의 넓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걸 가지고 V를 그냥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밖에 못 써요. 베르누이 법칙밖에 못 씁니다. 따라서 안쪽에 있을 때는 움직이진 않지만은 대기압에다가 유체의 압력까지 더해서 압력이 높고요. 밖에 나오면 압력이 작아지죠. 그럼 속력이 없고 속력이 빨라지니까 안쪽에서 압력, 수심에 의한 유체 속에서 압력, 그 다음에 밖에 나왔을 때는 대기압력, 요건데 안쪽 속력이 없다가 속력이 갑자기 생겼죠. 그래서 베르누이 법칙에서 압력과 속력 파트 두 개만 갖다 놓고 높이는 똑같으니까 변화해서 나오는 게 계산해보니까 V는 루트 2G X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X라는 곳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의 속력이 이렇게 되죠. 왜 똑같냐면 이 베르누이가 원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그리고 이 자유낙하했을 때 나오는 것도 위치 에너지 감소가 운동 에너지로 같다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물은 원래는 여기에 있던 물이긴 하지만 에너지로 보면은 얘가 튀어나오면서 뭐가 바뀌어요? 수심이 바뀌는 거죠. 요 물의 수위가. 그럼 이 위에 있는 물이 없어지면서 여기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 위에 가만히 있던 놈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밑에서 튀어나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밑에 있는 운동 에너지로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가 운동 에너지로 같다. 네, 자유낙하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유체 속에서 물통에 구멍 뚫린 거에 물의 속력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서 자유낙하처럼 루트 2G X, 루트 2G H 뭐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나온 물이 날아가는 거리 X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리는 뭡니까? 수평투사했는데 높이가 H-X만큼 되는 이 거리를 내려온 다음 수평이동 거리죠. 그건 뭐예요? 수평투사. 수평으로 V만큼으로 훅 나오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슝 올라갈 때 특별한 지점에서 뭔데요? 이거는 수평으로 이동한 거, 이거는 수직으로 이동한 거. 이게 얼마? H-X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자유낙하한 케이스죠. 그럼 이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x. 그럼 이 속력은 루트 2gh-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수평 이동 거리는 v에다가 이거 루트 g분의 2h-x. 근데 이 놈이 아까 여기 있었죠. 그럼 이걸 집어넣어 주면 루트 2gx와 g분의 2h-x 이렇게 나오죠. 그럼 x 사라지고 2가 뿅 튀어나오니까 2 루트 x의 h-x. 그냥 끝나면 수학 못하는 사람이고요. 이거 보고 두 개 더하면은 h로 남네. a 플러스 b의 반. 크거나 같다. 곱한 것. 이렇게 나오는 것. 들어본 것 같습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그럼 요 두 개 안에 있는 거를 더해버리면 작거나 같다. h. 이래 되고 물리 좀 한 사람이라면 이 두 차비는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간 거리나 밑에서 x, 이 위에서 이렇게 나간 거하고 똑같겠네? 그럼 x가 제로면 이 위에서 하면은 바로 빵으로 떨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어디서 최대? 딱 가운데서 제일 멀리 가겠네. 2분의 h에서 제일 멀리 가겠네. 그럼 2분의 h 하나, 2분의 h 둘이니까 루트로 나오고 그럼 2가 날아가니까 h. 그래서 제일 멀리 날아가는 게 h. 자기 수심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없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해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의 케이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다른 표현, 밑에 있는 거는 수평 투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구멍 뚫린 물통 속에서 물의 움직임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유체 문제지만 어차피 유체는
케이스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역학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어차피 다른 개념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단기간에 노려서 한 문제 풀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것 어째 보면 육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케이스 중에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에서는 유체가 굉장히 어릴 때 배웁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체를 배워요. 이런 흐름을.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역학 원래는 좀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몇 시간 정도 걸렸죠? 한 10시간 걸렸나요? 거의 한 반절을 지금 역학하는데 투자했고요. 나머지는 좀 더 짧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여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